포물선의 성질을 좀 잘 이용하면 되는 문제예요. 서로 다른 4점이 있고 A, B랑 C, D가 평행하다는데 서로 다른 4점을 대략적으로 자, 1,1은 여기쯤에 있을 테고 8,1은 2, 3, 4, 5, 6, 7, 8 여기쯤에 있을 테고 6,4는 여기쯤에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A고 이 점이 B가 되고 이 점이 C가 되고 D라는 점이 어디 찍혀 있답니다. 근데 선분 AB랑 선분 CD가 평행하대요.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평행한 어느 위치에 지금 D가 있다는 얘기죠. 단 이 4점은 다 포물선 위에 있어야 돼요. 이 4점이 포물선 위에 있으려면 이런 느낌이죠. 포물선이. 근데 포물선의 특징이 가운데 꼭지점을 지나며 Y축의 평행한 직선에서 대칭 관계잖아요. 좌우 대칭. 그럼 이만큼의 간격과 당연히 이만큼의 간격은 서로 같은 간격이겠죠.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간격과 다시 이만큼의 간격도 서로 같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위치가 x값의 위치가 얼마였냐면 얘가 1이었죠. 얘는 8이었어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네. 그럼 이만큼의 간격과 이만큼의 간격도 뭐 이상한 데 표시했군요. 네. 여기 위치 있죠? 얘 지금 얼마냐면 6이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간격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만큼의 간격도 서로 같지 않을까요? 근데 이만큼의 간격이 얼마냐면 2죠. 그럼 여기도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3이겠네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y좌표는 평행이니까요. 지금 이게 6,4잖아요. y좌표는 당연히 4가 되겠네요. 그 a와 b를 더한 값은 x좌표, y좌표를 더한 값이니까 7이 된다. 근데 은근히 별로 안 어려운데 은근히 두 분 다 틀리셨어요? 이 포물선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포물선 역시 축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겠죠? 축은 어디 있나요? 축구하는 공식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포물선 문제 못 풀어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6 약분하면 3. 물론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묶어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a.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다음 뒤에 붙이면 플러스 a 마이너스 9. 뭐 이래도 됩니다. 근데 식이 좀 간단할 때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도 되겠지만 식이 복잡하면 이거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축구하는 공식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꼭점의 x좌표가 3인 걸로 알았죠? 그럼 꼭점의 y좌표는 이 3을 저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럼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죠? 플러스 a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구해냈는데 나머지는 여기 축의 위치가 x는 3인데 좀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1부터 4까지 그리랍니다. 1은 3에서 2칸 왼쪽 여기쯤에 x값 1이 있다고 칩시다. 4는 3의 기준으로 오른쪽 한 칸 여기 4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이 점이죠. 이 점의 y좌표. 그럼 이 함수를 내가 만약 fx라고 둔다면 f1 값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여기죠. f3값. 그럼 최대값 f1과 최소값 f3을 더하면 그게 20이 된다. 이 뜻이고 f1은 이 함수식 x에 1 대입한 거니까 저기다 1 대입하게 되면 a-5가 나오죠. 플러스 f3은 3에서의 y좌표 a 플러스 9, a-9 그게 20 2a가 20, 34 따라서 a는 17. 이렇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게 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허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그 허근의 켤레복소수죠. 지금 x값이 알파와 베타라고 돼 있지만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그 알파의 켤레복소수 알파 바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베타라고 쓰는 것보다는 알파 바로 쓰는 게 더 나을 거죠. 그럼 저 식은 일단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것만 먼저 계산해 봅시다. 알파분의 알파바 플러스 베타는 누구랑 같으냐면 알파 바랑 같죠. 분의 베타 바면 다시 여기 켤레니까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네, 분수의 덧셈이니까 곱하죠. 알파 곱하기 알파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 그럼 얘는 알파 곱하기 알파바. 곱셈공식이죠. 알파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럼 이제 다 됐죠. 이건 뭐만 알면 되냐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알면 되겠네요. 두 근의 합, 네,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6. 두 근의 곱, a분의 c, 11. 이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11분의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2. 11분의 15. 네. 14. 자, 정답은 11 곱하기 11분의 14. 그래서 14가 네, 정답이네요. 그걸 만족하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 Z는 원래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N은 0이라는 식에다가 X값에 Z를 대입한 결론이죠. 근데 이 Z가 허수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허근이니 나머지 한 근은 Z바가 될 거예요. 따라서 두 근 Z와 Z바를 더한 값은 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 두 근을 곱한 값 Z 곱하기 Z바 A분의 C, N. 근데 나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Z 플러스 Z바가 8이랍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M의 값이 8이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8. 네,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M의 값은 계산했고요. 이제 N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N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N 값은 두 근의 곱인데 저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이게 저기 M 값에 집어넣으면 이게 X제곱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은 0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방정식 근이 허근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허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C N 걔가 0보다 작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N은 16보다 큰 정수예요. 그럼 16보다 큰 정수니까 n의 값은 17, 18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n 플러스 n에 m의 값은 정해져 있었고 n의 값이 이제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m의 값은 마이너스 8, 그럼 n의 값은 더해서 최소가 되려면 17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9가 네, 정답이겠네요. n에 대해서 다음 직선 y는 n이 이 참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 x1, x2라 합시다. 자, 저 식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절대값이 왜 굳이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이 포물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저 포물선과 y는 n은 x축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교점의 위치가 이 방정식, 이 교점의 x좌표가 이 둘을 연립한 방정식이 해가 되겠죠. 여기가 x1, 순서대로 얘를 x2로 갑시다. 그럼 두 그래프를 연립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와 n을 연립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n
좀 식을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금방 이렇게 정리되죠. 그럼 제곱해서 n이 되는 값이잖아요. 그럼 x-2는 n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넘어가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이게 되겠죠. 그럼 저기 있는 x1, x2는 기본적으로 두 개 값을 갖죠.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n, 나머지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n. 늘 가질 텐데 어차피 n 값이 지금 책에 보면 10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당연히 양수입니다. 근데 얘가 문제는 이게 양인지 또는 음인지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 절대값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 값 2분의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에서 하나는 확실히 두 개 중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얘인데 얘가 문제인 거죠. 얘가 양이냐 음이냐는 결론은 뭐를 보고 결정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 값이 양인지 음인지는 n의 값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n이 자연수니까 1 이상 n의 값이 4 이하야. 그럼 이건 양수겠네요. 0 아니면 양수죠. 근데 0도 어차피 자기 자신이니까 절대값 씌워도 자기 자신으로 나오겠죠. 그럼 2분의 얘도 양이란 뜻이니까 둘 다 절대값 씌워봐야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 나오겠죠.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얘랑 지워지고 2.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는 2분의 x1의 절대값 플러스 x2의 절대값이 답이 자연수를 만족하는 n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더했더니 이 범위 안에서는 이 둘을 더한 이 값이 자연수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n값이 모두 다 이 값을 자연수로 만든다는 뜻은 이 범위 안에 있는 n값은 다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n의 값은 1, 2, 3, 4. 그렇죠? 지금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4개. 이렇게 될 겁니다. 문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값, 2분의 x1의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n의 범위가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어서 밑에 있는 2-루트 n도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양수가 되는 케이스라면 둘 다 절대값 보고 그냥 나올 테고 이걸 계산해 봤더니 답이 무조건 자연수로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 범위 안에는 n값이 주어지게 되면 무조건 답은 자연수가 성립한다. 그 중에 자연수 값은 4개이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그럼 n의 값이 4보다 크다고 칩시다. 그때는 위 거는 양수가 맞는데 아래 거는 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2분의 얘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도 자기 자신인데 얘는 절대값 씌우면 음이니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n. 그럼 얘랑 지워지고 이걸 약분하게 되면 2분의 2 루트 n이니까 루트 n이 나와요. 자, 이제 해석합시다. 루트 n이 결과적으로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n은 제곱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루트를 벗고 나와야 되니까. 그럼 n값은 4보다 크면서 100 이하의 제곱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빨리 셉시다. 4보다 크면서 n은 4보다 커야 돼요. 4보다 크면서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여기는 n의 범위가 4보다 크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제곱수를 찾아야 되니까 제곱수는 4보다 큰 제곱수 9. 그 다음 이거는 3의 제곱. 그렇죠? 4의 제곱, 5의 제곱, 그래서 어디의 제곱까지예요?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해서 9의 제곱, 10의 제곱까지. 총 몇 개? 8개. 그렇죠?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1, 2, 2개 뺀 거니까. 그럼 이 n의 값은 9부터 100까지 총 8개. 그럼 4개와 8개를 덧셈한 것 뭐라고 그랬죠? 그 개수에 뭘 구했어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 그 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는 4개, 밑을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는 8개. 총 합치면 12개가 정답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ax 제곱과 직선 y는 x 플러스 6이 만나는 두 점 a, b에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를 하고 점 b에서 x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h, 점 a의 수선의 발, 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c, 그림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bc의 길이가 2분의 7일 때 여기가 2분의 7이에요.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죠? 얘도 2분의 7이겠죠. 왜요? 왜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 길이가 y의 증가량, 그럼 이쪽에는 ac의 길이는 x의 증가량. 이거 똑같이 2분의 7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내가 만약 알파로 둔다면 여기는 베타는 베타로 두지 말고 알파 플러스 2분의 7로 둬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 직접적 교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 두 그래프를 연립해야 되겠죠. ax 제곱은 x 플러스 6 넘어가면 a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럼 두 근의 지금 이제 교점 형태를 보면 두 근의 합 2알파 플러스 2분의 7 이게 두 근이니까요. 걔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1과 같고 두 근의 곱 2알파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분의 7 걔는 네 마이너스 a분의 6과 같더라. 잠깐만요. 봅시다. 이렇게 풀어서 이제 문제를 알파와 a분의 1을 뭐 해도 되냐면 연립해서 풀어도 되겠죠.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여기가 알파분의 1이잖아요. 양변에 6을 곱해보세요. 여기다 6 곱하면 어차피 선생님 이걸로 안 풀 거니까 6을 곱하면 그러니까 12알파 플러스 6 곱하면 3, 7, 21 이게 6알파예요. a분의 6이에요. 이걸 밑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알파 플러스 2분의 7은 마이너스 여기 12알파 마이너스 2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분배하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분의 7알파 플러스 12알파 플러스 21은 0. 양변 2를 곱하면 2알파의 제곱 7알파에다 24를 더하면 31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2 곱했으니까 42 이걸 이제 인수분해서 이제 알파 값을 구하는 겁니다. 알파에다 이제 알파 값 구하면 거기다 이제 2분의 7 더하면 이제 베타 값이 나오겠죠.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알파, 여기 알파. 얼마로? 40의 약수가 1과 42가 있고, 그 다음은 2와 21이 있고, 2와 21, 그 다음은 3과 14가 있죠. 여기 14, 여기 3 이렇게 좀 되겠네요. 그럼 둘 다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하면 28, 3 하면 31. 그럼 알파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4죠. 이렇게. 근데 조건에 보면, 자, 조건에 보면 이게 지금 2분의 7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마이너스 14라면 마이너스 14에서 2분의 7을 더해서 양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많이, 왼쪽 너무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지금처럼 베타 값이 양수가 나오는 구조관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14를 잡아주면 베타 양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다음 베타 값은 여기다가 아까 2분의 7 덧셈한 값이죠. 2분의 4. 얘는 2. 따라서 알파의 제곱 4분의 9 더하기 베타의 제곱 2의 제곱 4. 4분의 16. 얘는 4분의 25.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다른 방식을 봅시다. 이거는 지우지 말고 이방 풀었던 거니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여기서 아까 보면 여기와 여기에 이 간격이 2분의 7이죠. 그럼 이 얘기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게 되면 2분의 7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베타와 알파가 뭐냐면 두 근인데 이게 두 근의 차예요. 혹시 강서영 군 네. 두 근의 차, 2차 방식의 두 근의 차 공식이 뭐였나요? 네. 뭐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보면 두 근의 합구하는 공식 있죠.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럼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 왜 근과 계수 관계 다른 사람들은 공식을 두 개 외우지만 우리는 세 개 외웁니다 했던 거 있었잖아요. 저는 일일이 해서 했어요. 너 그래서 맞아야 돼. 너 근데 날 잡아서 너 한 맞아야 돼.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워도 풀리긴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씩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은 두 근의 차가 2분의 7이잖아요. 두 근 사이의 간격이 2분의 7이라고 있으니까. 그럼 2분의 7은 절대값 절대값 A 이 식이죠. 네. 근데 A는 어차피 양수잖아요. 아래로 부록한 포물선이니까 A는 양수일 테니까 절대값 A는 그냥 A라고 쓰면 되고 루트 D 판별식 쓰라는 얘기죠. 루트 B제곱 이거 보고 판별 쓰는 거예요. B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2분의 7은 2분의 루트 1 플러스 24A 이렇게 되죠. 이게 A분의 또 이렇게 곱하고 7A 이렇게 곱하면 2 루트 1 플러스 24A 양변 제곱하면 49A 제곱은 여기다 이제 4를 분배하게 되면 4 플러스 96A 이 길로 넘어오죠. 그럼 49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6A 마이너스 4는 0 됐습니까? 그리고 인수분해 여기를 인수분해 49와 1 여기는 2 이쪽이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따라서 A 값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음수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A 값은 2라는 양수가 나온다. 됐나요? 그럼 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x 제곱 여기다 대입한 게 여기 있죠. 여기 여기다 2 대입하면 돼요. 그럼 이 식은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곱셈없이 변형하는 거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1 알파 베타 a분의 c 마이너스 3 이걸 여기다 대입한다.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4 4분의 25 네, 저렇게 구하는 방식도 있고 뭐 아까처럼 뭐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있고 저렇게 구하는 방식도 있고 뭐 둘 다 괜찮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가나 그림을 좀만 줄입시다. 이건 이제 포물선일 텐데 포물선을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네, A, 0 이렇게 되죠. 그럼 X축이 있고 아래 볼록한 포물선이 있고 축의 위치는 꼭지점 X좌표 A에 있더라. 남은 건 2와 자 생각해보세요. 2하고 지금 6하고 10의 위치인데 2와 14, 2가 만약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처음부터. 그럼 2와 10이면 10은 여기 있을 테고 그럼 2에서부터 10까지 최소값이 0이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2의 위치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럼 2는 A보다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나머지는 6하고 10인데 또 마찬가지로 10을 여기다 두게 되면 이게 최소값이죠.
10을 여기다 두게 되면 2하고 10 사이의 최소값 여기. 그럼 이건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도 아마 위치상 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0을 막 여기쯤에 줬다 줍시다. 남은 건 이제 6인데 6을 여기다 줘봅시다. 여기쯤에다가 A보다 6이 크도록 둔다면 2에서 6까지의 함수의 최대값 2에서 6까지 함수 최대값이면 2가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을 테니까 최대값은 여기죠. 이 최대값과 6과 10 사이의 최소값이면 6에서부터 10까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게 최소값이에요. 얘네들이 같다 오면 되는데 같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위치도 지금 안 맞던 양이지. 이렇게 하나씩 따지다 보니까 6의 대략적인 위치가 나와요. 6은 아마 여기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A보다 오른쪽. 그리고 이제 문제 봅시다. 2에서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은 0이다. 그렇죠? 이게 최소값이니까. 이건 이렇게 가은은 맞았고. 그 다음 2에서 6까지의 함수. 2에서부터 6까지면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최대값은 지금 그림상 최대값은 여기죠. 근데 6에서부터 10까지 여기. 얘 최소값 여기예요. 얘랑 딱 위치가 달라 보이죠. 자, 이제 위치를 좀 세밀하게 이제 좀 더 대략적인 느낌은 잡았는데 이제 세밀하게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다 그림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좀 세밀하게. 여기가 A인 거고 여기쯤에 여기에 6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6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야 돼요. 6에서의 함수값. 여기죠. 얘랑 쭉 이어서 같은 위치에 여기 어떤 함수값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2를 둔다면 저 말을 보세요. 2에서부터 6까지, 2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그려지겠죠. 거기에 최대값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거기랑 6에서부터 10까지 10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에 최소값 여기잖아요. 같은 위치겠죠. 그 얘기는 F2의 값과 F6의 값이 서로 같으면 네, 나를 모두 만족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꼭 같아도 되지만 약간 달라도 되지 않을까요? 2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2가 아까 좀 그렸던 것처럼 2가 여기쯤에 있어요. 좀 더 멀리 갔어. A에서 더 멀리. 그럼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되면서 2에서부터 6까지 그럼 2에서부터 6까지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거기에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은 당연히 F6이 최소값이거든요. 그럼 이게 더 위로 올라가면 얘랑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 나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럼 나를 만족하려면 2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2부터 6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래프의 최대값 여기잖아요. 최대값. 그 최대값과 6에서부터 10까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소값은 서로 같은 위치였겠죠.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이제 마지막에 판단할 수 있냐면 그렇게 놓고 따지니까 선생님 여기 있는 이 A라는 값은 여기 있는 2라는 값은 A에 좀 더 6보다는 가까워야 된다는 거 이해가 돼요? 이거 좀 더 멀리 가고 이거 좀 더 가까워야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 간격은 뭐라 접을 거냐면 6-A라고 접을 수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이 간격이 나오니까. 그럼 이 간격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는 겁니다. A-E. 그래서 이쪽 간격이 더 커야 되겠죠. 이게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가게 되면 2A가 8. 따라서 A 값은 4보다 작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같아도 된다고 그랬죠. 얘네들이 같아도 지금 이제 나를 만족하니까. 그럼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을 때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등호를 붙이면 A는 4 이하입니다. 됐어요? 그 A는 뭐보다 커야 되죠?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A의 범위는 2 이상 4 이하이다. 자, 얘가 중요했던 이유가 문제 마무리 보세요. F-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셨는데 여기는 함수 F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나와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그냥 a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지 않나요? 음을 제곱하나 양을 제곱하나 답은 똑같은 거니까. 괜찮죠? 그럼 여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a의 범위를 알고 있어요. a에다 1을 더해보세요. 그럼 얘는 3이 되고 얘는 5가 되죠. 그걸 제곱하지 않죠. 어차피 양수를 제곱하는 거니까요.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값은 9가 되고 이 값은 25가 돼요. 따라서 최대값은 25, 최소값은 이 범위의 왼쪽 끝값 9, 둘을 더한 값 34. 는 설명하느라고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가나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잘 보시면 2와 6의 위치가 대략 잡혀요. 가를 만족하고 나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요 그림 있죠? 아까 말한 이 간격과 A에서부터 6까지의 간격과 A에서부터 2까지 간격이 이쪽이 더 크거나 아니면 같을 때만 저 나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간격 6-A가 이 간격 A-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를 만족한다는 거죠. 시간이 다 풀 시간이 없네요. 오늘 못 푼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을 빼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바쁠 것 같아요. 한 문제만 더 합시다. 공통적으로 두 사람 다 이 뒤에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있나요? 겹치는 문제. 5번까지만. 양수 K에 대해서 다음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fx의 최대값이 10, 그 다음에 저 범위 안에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이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그 축의 위치는 2에 있겠네요. 걔랑 서로 다른 두 점, 포물선 위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축의 위치는 x = 2에 있고요. y는 2x 플러스 3이죠. 직선이 오른쪽 위로 가는 형태예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야 되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알파가 여기겠죠? 베타보다 더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베타예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여기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최대값이 10, 그럼 누가 봐도 최대값은 꼭점이 잡히잖아요. 그럼 꼭점 좌표 찾아야 되니까 여기 x값에 2를 대입합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2를 대입하면 플러스 8, k 플러스 3. 그러면 k 플러스 7. 따라서 k 플러스 7이 최대값 10이 돼야 되므로 k 값은 3. 네, 그래서 저식은 y는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네. 그 이 직선의 이 직선의 기울기가 2고 y좌편이 3인 상태죠. 근데 여기는 x에다 한 2를 대입해 보세요. 여기 x에다 2를 대입하면 얼마나 나오죠? 7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직선에다 2를 대입하면 7이 나와. 2,7은 얘보다 좀 밑에 있지 않나요? 얘는 k가 3이니까 지금 아까. 얘는 2,1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2,7은 여기쯤에 있을 테고. 저 직선이 지나는 점. 그러니까 2,7 여기죠. 2,7은 여기에요. 자, 남는 거는 뭐 찾냐면 이 함수의 최소값. 이건 굳이 위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fx의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은 여기를 대입했을 때잖아요. 그렇지. f 알파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이에요. 그럼 알파값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알파라는 얘기는 이 함수와 y는 2x 플러스 3의 교점의 x좌표 중에 왼쪽에 있는 값 찾으라는 얘기죠.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이쪽 넘깁시다. 그럼 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3 0 인수분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0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 그럼 이 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교점 x좌표. 얘가 3이라는 얘기네요.
따라서 F1 값이 우리가 원하는 F-1 값이 원하는 최소값. 근데 이 점은 포물선 위에도 있지만 직선 위에도 있잖아요. 포물선에다 이 값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직선에다 대입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직선식이 y는 2x, y는 2x 플러스 3인데 거기다 뭐 대입한 값?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그래서 정답은 1이 이 문제의 최소값이 됩니다.